이어서 코로나 상황, 공수처가 대검에 이첩한 한명숙 모해 위중교사 의혹 사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코로나 상황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대. 자, 주말인 상황을 고려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다면 평일에 400명대였다면 그 수준에서 머물렀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네. 사실은 이제 횡보하고 있다. 크게는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만 전주 대비로 보면 약간 올라간 게 사실입니다. 현재 일평균 확진자는 371.7명이거든요. 네. 이게 지난주 대비로는 2명 정도가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지는 않지만 이 걱정스러운 상황은 지속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 이 인구가 많이 밀집해 있는 수도권이 전체 확진자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생각해 보시면 지난해 2차 대유행 때 최고 피크가 441명이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렇게 보면 지금 3차 대유행은 좀 가라앉은 것 같지만 400명대는 안심하기는 이른 조금 전에 숫자입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 있다고 네. 그랬잖아요. 최근에 어떤 집단 감염이 왔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이제 가족 감염 있고요, 직장 감염 있고요, 요양병원 감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기억하시는 동두천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의 집단 네. 주거지 여기는 100명이 넘었습니다. 이런 것에서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학교도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이 서울에서도 학교 한 군데에서 이 14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사실은 같은 운동부 소속의 학생이에요. 그런데 운동을 하면서 아마 합숙에 준하는 상당히 밀접된 생활을 계속 하다가 이렇게 이제 전파가 된 것으로 확인은 됐는데 일단 학교는 모든 등교를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조기 축구에서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날씨가 풀리면서 우리가 일상적 야외 활동을 하는데 조금씩 요즘 돌아가고 네.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주말 보시면은 이동량이 늘고 있고요. 등산 가죠. 모임도 많아졌죠. 운동도 많이 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역 수칙에서 선을 넘어가면 이 접촉 확진의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선행 확진자를 접촉해서 확진되는 경우가 3분의 1 정도 됩니다. 자, 저렇다 보니까 이제 선제 검사를 정부가 대폭 늘리기로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적해서 검사하는 거는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군데서 터지니까 선제적으로 집단 검사를 확 늘리겠다. 지금 하루 한 23만 명 정도를 검사하는데 최대 50만 명까지 검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유전자 증폭 검사를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유전자 증폭 검사로 우리 취약 검사라 그래서 뭐 군부대 같은 곳에서 단체로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검사였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70%까지 늘리고요. 서울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 임시선별 검사소도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가 의미가 있는 게 지금은 본인이 증상을 느끼거나 아니면 누군가 접촉했을 때 수동적으로 가야 되지만 거기 그냥 적극적으로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검사 아무것도 묻지도 않잖아요. 신원 같은 거 묻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검사도 늘려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제적으로 무증상, 경증상 환자들까지 다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자, 백신 상황도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접종 10일째인데 신규로 접종한 사람이 2천여 명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31만여 명이 접종을 했고 전체의 0.61%가 백신 1차 접종을 마쳤다라는 그런 소식인데 뭐 처음에 이제 접종하기 전부터 어떤 우려는 있었습니다만은 어떤 이상 증상 조금만 좀 이상이 있어도 이렇게 신고하고 그런 사람들이 좀 많나 봐요. 실제로 이상이 접수가 신고가 된 거는 지금까지 한 3,900건이에요. 네. 그럼 굉장히 많은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독감 같은 경우도 이 정도 비율은 나온다라는 거고요. 네. 그중에 이 아나필락시스라고 해서 과민 반응 나타났던 것들이 한 33건 정도 의심 사례입니다. 실제로 확인된 건 아니고요. 그리고 뭐 백신을 접종한 이후에 사망한 경우도 현재까지 11건이 보고가 됐는데 이게 전부 다 인과관계가 있다 확인된 거 이런 건 아니고 다 취합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숫자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실제로 백신의 부작용이라고 볼 만한 게 확인된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백신,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을 맞았는데 네. 그 맞은 간호사가 코로나에 확진됐다. 네네. 그러면 그 말은 접종 받고 바로 항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었나 보네요. 아닙니다.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원래 바로 예, 원래. 만들어지지 않는데 그 기간에 그러면 감염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이 접종을 받기 전 직전 감염이 됐을 수도 있고 네. 또는 백신을 맞고 나서도 감염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백신을 맞으면 항체 형성은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되느냐? 최소 보름 이상, 그러니까 2주에서 3주 정도의 이 항체가 형성된다고 보는 거고요. 네. 또 백신의 접종 효과가 100%는 아니기 때문에 접종 받았는데 항체 형성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내가 잠복기에 있는데 이 무증상이어서 접종을 받았다. 이렇게 된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이미 백신을 맞은 상태에서 항체 형성이 안 됐는데 감염이 된 것일 수도 있어서 이런 경우는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방역 당국이 6일까지 접수된 그 백신을 접종한 다음에 사망한 사람들 사례를 분석을 해봤는데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죠. 일단은 잠정 결론이지만 그래도 이제 세 가지를 합니다. 보통 필요하면 부검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의무 기록도 확인을 하고 역학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은 지난 주말 거치면서 백신 접종 후 사망에 이르게 된 분들이 이제 9분이 넘어가거든요. 네. 근데 이 중에 8명에 대해서는 철저한 이제 조사를 했고요. 이 중에 4명은 부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역 당국이 밝힌 바는 인과성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잠정 결론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 때문에 사망했다라는 인과성이 입증된 사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혹여라도 이제 불안감 때문에 백신 접종을 기피할 필요는 결코 없고 접종하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코로나 상황 그리고 백신 접종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